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수학 가르치고 있는 조성우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닮음의 개념과 그리고 닮음 비의 성질에 대해서 배운 뒤에 오늘은 쌍둥이 기출문제, 그래서 비슷한 문제들, 비슷한 유형들의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 계시기 전에 먼저 본인 스스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충분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쌍둥이 1번 문제 1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다음 중 항상 닮은 도형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1번 두 마름모. 자,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얘기했죠, 서로 닮음이 될 수가 없을 때도 있다. 항상 닮음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1번은 틀렸고, 자, 2번 두 정사각형. 정다각형인 것은 항상 닮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두 개를 가져오든지 간에. 그래서 2번 되고요. 3번 두 직사각형도 안 됩니다. 다음에 두 이등변 삼각형도 이것도 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 두 원, 어떤 원을 가져오든지 간에 항상 닮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랑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항상 닮음인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자, 착각하시면 안 되니까 항상 닮음인 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기억 두 정삼각형, 정다각형이니까 항상 닮음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두 직각 이등변 사각형. 직각 이등변 사각형도 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요거는 우리 2강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3번 두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은 새로 나온 거지만 얘도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직관적으로 다가오겠지만 평행사변형을 되게 극단적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이게 똑바르게 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이랑 그리고 이렇게 일축하게 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을 하나 그려보시면 절대로 이게 어떻게 확대 혹은 축소를 하든지 간에 항상 되는 건 아니죠. 항상 이게 합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행사변형 아무거나 가져온다고 닮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다음에 두 등변 사다리꼴은 어떻게 되느냐? 등변 사다리꼴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거 그려보시면 됩니다. 등변 사다리꼴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 안 되고요. 다음에 정육각형. 정육각형을 진짜 그려봐야 되나? 그러지 마시고 정다각형이기 때문에 정육각형도 항상 닮음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두 부채꼴. 부채꼴도 안 됩니다. 부채꼴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요만한 부채꼴이랑 이렇게 되어 있는 부채를 두 개 그려보시면 둘이 항상 닮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얘도 항상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두 직육면체도 될 수가 없고, 다음에 두 정육면체, 정다면체도 항상 어떤 걸 가져든지 간에 닮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다 기억, 니은, 미음, 이응 이렇게 쓰지 마시고 4개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쌍둥이 2번. 자, 문제 3번을 보시면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서로 닮음일 때 X,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닮음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닮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 짝꿍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누구랑 대응하고 있는지, 대응하는 대응변과 그리고 대응각을 찾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는데 이런 표시 같은 거 나와 있으면 진짜 땡큐예요. 땡큐. 왜 땡큐냐? 이게 이제 누가 누구랑 대응되고 있는지를 그냥 알려주고 있어요. A가 D, B가 E, C가 F와 대응되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노골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요 변 같은 경우도 선분 A, B는 선분 D, E랑 서로 이렇게 대응된다, 짝꿍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찾아보시면, 자, 그랬을 때 XY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일단 짝꿍을 찾았습니다. 닮음에서 짝꿍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게, 자, 닮은 비를 찾으셔야 돼요. 닮은 비.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길이 비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길이 비를 찾으시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시면, 자, A, B랑 짝꿍인 게, 자, 눈에 딱 봐도 보이죠? D, E랑 짝꿍입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A, B랑 D가 짝꿍이라고 알려졌으니까, 그래서 저 줄 짝꿍이 길이 B를 가져오시면 왼쪽은 3이 길이고 오른쪽은 4가 길이기 때문에 닮은 B는 3대 4가 나온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요 6과 짝꿍인 요 x의 길이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왜냐면 6대 x도 자 길이 b가 닮은 b가 3대 4가 나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닮은 b는 일정하죠. 그래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하셔가지고 3x는 4, 6에 24, 즉 x는 8이다 이렇게 찾으셔도 되겠고요. 뭐 이것도 싫다, 이렇게 해서 x가 8인 걸 찾기 싫다 하시면은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3이 6이 되려면 뭘 곱해야 됩니까?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도 곱하기 2를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4를 곱하기 2 하시면 x는 8이다 라고도 빠르게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어떻게 찾든 뭐 상관없다.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우선은 x가 8인 거는 알게 됐습니다. x는 8이다 라고 여기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각도 같은 경우는 자 C랑 대응하는 각은 F입니다. F. 이랬을 때 대응각은 뭐 B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B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F의 각이 25도기 때문에 요 C의 각도도 25도가 나와줘야 된다. 따라서 Y는 25가 나와줘야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문제 4번을 보시면 아래 그림에서 사각형 ABCD와 EFGH가 서로 닮음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자, 제일 첫 번째, 각 E는 105도니? 라고 물어봤는데 각 E는 누구랑 짝꿍이냐면 여기 A랑 짝꿍입니다. 그래서 A가 현재 105도기 때문에 E도 당연히 105도가 나와줘야겠죠? 네, 맞습니다. 다음에 2번, 닮은 B는 3대 1이다. 즉 길이 B가 3대 1이 되니?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 CD와 GH가 짝꿍이죠. 짝꿍인 거를 확인할 수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진짜 짝꿍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여기도 순서도 CD랑 GH가 각 뒤에 있는 애들이죠. CD랑 GH가 짝꿍입니다. 그래서 CD 대 CD의 길이와 GH의 길이의 B가 바로 닮은 B가 될 텐데 그게 바로 15대 5, 즉 3대 1이 이거가 우리가 찾고 있던 닮은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닮은 B는 3대 1이니 맞습니다.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는 얘기. 자, 3번 AB의 길이는 9cm니? 라고 물어봤는데 AB의 길이는 여기 오른쪽에 이제 3cm가 나와 있죠. 자, AB의 길이와 3cm도 AB의 길이와 3cm도 결국에는 닮은 B 3대 1을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곱하기 3을 했듯이 여기도 곱하기 3을 해주시면요, 곱하기 3 그러면 3이 곱하기 3 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AB의 길이는 9가 나온다. 맞는 얘기가 되고, 다음에 각 D는 60도다. 그렇죠. 각 H가 D와 서로 짝꿍인데 H가 60도니까 D도 당연히 60도가 나와야 된다. 맞고요. 마지막으로 EH의 길이는 8cm니? 물어봤는데 자, EH가 8이니? 물어봤는데 EH와 짝꿍인 게 여기 나와 있는 AD입니다. 그래서 AD의 길이와 그리고 EH의 길이의 B도 여전히 3대 1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18대 모르죠? AD의 길이가 18인데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여기도 곱하기 6을 해서 18이 됐을 테니까 여기도 곱하기 6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이 6이 바로 EH의 길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긴 8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거죠. 따라서 요거는 정답은 5번이 되겠다. 다음입니다. 쌍둥이 3번. 쌍둥이 3번. 다음 이제 문제 5번인데 다음 그림에서 두 원뿔 A, B가 서로 닮은 도형일 때 원뿔 B의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나왔어요. 보시면 제가 제일 먼저 뭐 하라고 했냐면 그 짝꿍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딱 봐도 5와 요 높이를 나타내는 요 5와 그리고 10이 서로 짝꿍인 선분이겠죠. 그럼 짝꿍 찾았으면 뭐 합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닮은 B를 찾으셔야죠. 닮은 B는 즉 길이 B를 찾으시면 되는데 금방 찾았을 겁니다. 5cm와 10cm가 바로 길이 B가 될 테니까 요거는 1대 2가 우리가 찾고 있던 닮은 B다. 그러면 요 B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원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 여기가 2cm면은 여기는 몇 cm가 나오겠어요?
자, 1대2의 길이 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네, 그렇죠. 4cm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따라서 원의 반지름이 4cm가 나왔으면은 자, 이거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2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였죠. 네, 그래서 반지름 곱해주시면 8파이 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8파이 cm. 이게 바로 오른쪽 밑면의 둘레의 길이다. 자, 혹은 이렇게 부르셔도 됩니다. 이거 하나 더 알려주면 꼭 여기가 이제 4cm라는 걸 구해도 되지만 어떻게도 할 수 있냐면 어차피 이거는 그 B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A와 B가 현재 닮은 B가 1대2입니다. 그러면 둘레의 길이비도 둘레의 길이비 또한 1대2가 나와줄 거예요. 따라서 A의 둘레를 먼저 구합니다. A의 밑면의 둘레를 구해보시면은 자, 2파이 곱하기 2를 하게 돼서 네, A의 둘레의 길이가 4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B의 둘레의 길이는 네, 8파이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게 네, 이렇게 자명하겠죠. 네, 따라서 그렇게 해서도 이제 8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네, 다음으로 6번입니다. 6번에서는 두 정사면체가 나와 있는데 두 정사면체 A, B의 닮은 B가 2대5이다. 자, 정사면체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닮음이기 때문에 두 정사면체는 닮음이다 이렇게 꼭 언급을 안 해줘도 됩니다. 네, 원불 같은 경우는 닮음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닮은 도형일 때라는 언급을 해줬는데 네, 정사면체는 애초에 그냥 닮음이니까 언급도 안 해줍니다. 네, 이런 디테일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자, 닮은 B가 2대5이고 정사면체 A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일 때 그래서 정사면체 B의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지금 현재 닮은 B가 2대5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네. 모서리의 길이의 합 또한 2대5라는 이 비를 유지할 거예요. 꿋꿋이 유지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냥 차라리 왼쪽의 모서리의 길이의 총 합을 구하세요. 그럼 자동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B의 모서리의 길이의 합도 나올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요거 왼쪽에 있는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자,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고요. 변의 길이가 몇 개, 모서리가 몇 개나 있냐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모서리 하나당 4cm짜리가 6개나 있기 때문에 네, 모서리의 총합은 24가 나오게 됩니다. 24가 나오게 되고 자, 24라고 한다면 오른쪽은 뭐가 되겠어요? 곱하기 12 한 걸 테니까 오른쪽은 네, 60이 나오게 되겠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B의 모서리 길이의 총합입니다. 이렇게 하셔서 요거를 60cm라고 쓰셔도 좋다. 아니면은 진짜 그냥 길이의 비가 2대5니까 요거 4cm 하시고 여기 길이도 그러면 요게 4cm면은 요거는 10cm겠네. 그러면 10cm가 6개 있는 거니까 60이겠네. 이렇게 찾으셔도 이렇게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각자 원하는 거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문제 7번입니다. 반지름의 길이의 b가 3대4인 두 원이 있다. 자, 길이의 b를 알려줬습니다. 길이의 b를 알려준 순간에 아하, 뭘 준 거구나? 닮은 b를 준 거구나. 닮은 b를 준 거구나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큰 원의 넓이, 자, 넓이의 b를 이렇게 넓이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길이의 b가 현재 닮은 b, 두 원의 닮은 b가 3대4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두 원의 넓이 b는 어떻게 되겠어요? 9대16 각각을 제곱한 9대16이 나오게 될 텐데 자, 큰 원의 넓이가 64파이가 나왔다. 자, 큰 원의 넓이가 64파이가 실제로 나왔대요. 자, 그렇다면 이랬을 때 작은 원의 넓이를 물어봤으니까 네, 이거 보면 이거 4배 한 거니까 사이즈가 4배 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왼쪽은 36파이 4배가 아니라 4파이로 곱한 거죠. 4파이. 그래서 요 작은 원의 넓이는 36파이라는 걸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 8번
둘레의 길이의 비가 4대 1이다. 어쨌든 둘레 같은 거 생각할 필요 없고 그냥 어쨌든 둘레 길이의 비가 뭐요? 길이의 비가 4대 1이 나왔다고요. 이것도 뭘 알려준 거다? 닮은 비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닮은 비가 4대 1이구나. 두 원 5와 5-가 있는데 두 원의 넓이의 합이 36파이가 나왔다. 그랬을 때 원 5-의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지금 닮은 비가 4대 1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둘의 넓이의 비는 16대 1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실제 넓이는 얼마인지는 몰라요. 실제 넓이는 몇 대 뭐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실제 넓이를 곱하기 x를 해가지고 실제 넓이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곱하기 x를 해서 실제 넓이가 된다고 하면 요거는 16x가 되겠고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x가 되겠죠. 이게 실제 넓이 각각의 두 원의 실제 넓이인 건데 이 16x와 그리고 x를 두 원의 넓이를 합했더니 136파이가 나왔대요. 그래서 17x가 두 넓이의 합인데 이 17x를 했더니 이게 136파이가 나왔다라는 이런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x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136파이를 17로 나눌 건데요. 136을 17로 나누는 걸 생각합시다. 17로 나누면은 7에 63, 8, 7에 56 8로 한번 나눠보고 8이 몫이 된다면 8, 7에 56 8, 1은 8, 136 돼서 이렇게 나눠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17 곱하기 8파이를 하면은 136파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던 x는 바로 8파이였다라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x는 8파이를 대입합시다. x는 8파이였던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애는 8파이가 나오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애는 8이랑 16이랑 곱하시면은 128이 나오게 됩니다. 128파이. 자, 그래서 큰 원의 넓이는 128파이, 작은 원의 넓이는 8파이가 나오게 된다.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작은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8파이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8파이 제곱 센티미터까지 해주시면 좋죠. 단위까지. 네, 좋습니다. 자, 다음 9번입니다. 서로 닮은 두 원기둥의 닮은 비가 2대 3이고 작은 원기둥의 건널비가 80이다. 그랬을 때 큰 원기둥의 건널비를 구하시오. 네, 요거는 좀 쉽게 나왔네요. 닮은 비가 2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닮은 비가, 즉 길이의 비가 2대 3이므로 넓이 비는 요거의 제곱배 4대 9가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작은 원기둥의 건널비가 넓이가 80이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 작은 원의 건널비가 80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곱하기 20을 한 거죠. 여기도 곱하기 20을 해주면 뭐가 됩니까? 그렇죠. 180이 됩니다. 따라서 큰 원기둥의 건널비는 180 제곱 센티미터라고 쓰시면 괜찮다. 다음 서로 닮은 두 사각기둥 A, B의 닮은 비가 3대 4이고 닮은 비가 3대 4입니다. 닮은 비가 3대 4이고 사각기둥 A의 건널비가 27 제곱 센티미터가 나왔다. 넓이가 이제 27 제곱 센티미터 나왔으면 사각기둥 B의 건널비를 물어봤습니다. 네. 자, 닮은 비가 현재 3대 4이기 때문에 이거 재활용하시면 길이의 비가 3대 4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건널비 혹은 그냥 넓이의 비는 9대 16이 될 겁니다. 그랬을 때 A가 넓이가 27 제곱 센티미터가 나왔기 때문에 자, 뭘 곱한 거냐면 곱하기 3을 한 겁니다.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한 거라서 실제 넓이는 곱하기 3을 하면 되기 때문에 16에다가 3 곱하시면 48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8 제곱 센티미터라고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11번입니다. 문제 11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서로 닮음인 두 직육면체 A와 B의 높이가 각각 6cm 그리고 9cm이다. 직육면체 B의 부피가 81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직육면체 A의 부피를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서로 닮음이라는 두 직육면체 그래서 닮은 B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얘네 둘이 짝꿍이죠. 높이가 각각 6cm, 9cm. 그러면 닮은 B는 네, 6cm 대 9cm. 자, 즉 2 대 3이 나오게 되겠고, 그러면 두 도형의 넓이 B는 2제곱 대 3제곱이 될 것이며, 또한 부피 B는 이걸 세제곱하면 되겠죠? 닮은 B를. 그래서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이 될 것이다. 즉 8 대 27이 될 것이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직육면체 B의 부피가 81 세제곱센티미터. 네, 오른쪽에 있는 녀석이 81이라는 부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곱한 거예요? 곱하기 3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왼쪽도 곱하기 3을 해주시면은 83에 24가 바로 실제 부피였다. A의. 그래서 A는 24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A의 부피를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문제 12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8cm인 쇠구슬 A를 한 개 녹여서 지름의 길이가 4cm인 작은 쇠구슬 B로 만들려고 할 때 작은 쇠구슬을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구하시오인 겁니다. 이거는 말을 이제 조금 섞은 거죠. 어떻게 한 거냐면 실제로 막 넓이 B를 구해라, 부피 B를 구해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요 녀석을 녹여가지고 요 B를 만들 건데 몇 개까지 만들 수 있겠니를 물어봤다는 건, 자, 얘네들이 녹여서 요 됐다는 건 이 알맹이들까지 다 채워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요 내용물들까지. 요 내용물들을 녹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단순히 요 겉 껍데기 겉넓이 B만 구하고 끝날 게 아니라 실제로 요거는 부피 B를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선 두 짝꿍의 닮은 B를 찾아봐야 되는데, 닮은 B, 즉 길이 B를 해보시면, 자, 찾아보시면 어쨌든 지름이 8cm, 4cm, 길이 B를 찾으시면 되니까 8cm, 4cm, 즉 8 대 4, 따라서 2 대 1이 닮은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부피 B는 어떻게 되겠느냐? 부피 B는 2의 세제곱 대 1의 세제곱, 즉 8 대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따라서 부피가 8대 1이라는 건 뭐야? 왼쪽을 곱하기 8 해야 요 왼쪽이랑 똑같아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요 작은 공 8개를 녹여야 요 하나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왼쪽이랑 오른쪽이 8배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작은 쇠구슬공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느냐를 물어봤으니, 자, 얘를 녹이면은 요거 8개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8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걸로 쌍둥이 문제는 끝이 났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직접 우리가 지금까지는 얘와 얘가 닮음이다, 뭐 얘가 닮음이다 이런 얘기를 다 해줬는데, 이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냥 도형 두 개를 딱 줬을 때 우리 이거 진짜 닮음인가? 이 둘은 닮음인가? 라는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판단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또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닮음 도형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